그래서 볼 베어링 템플릿 작업 계속 진행합니다. 자, 먼저 카티아 작업 창에서 지금 맞춰져 있는 사이즈는 6207 사이즈로 맞춰져 있어서 굉장히 큰 베어링 상태입니다. 자, 다시 6200으로 자, 한번 변경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외경이 72 사이즈에서 다시 아주 제일 작은 30으로 바뀌게 되면 자, 내경이 35인 상황이고 외경이 30. 그러면 외경보다 내경보다 외경이 더 작아져 버리면 당연히 에러 나죠. 6207의 사이즈에 내경 안쪽이 35인데 지금 6200의 베어링 넘버로 외경 32, 72가 30으로 바뀌는 순간 자, 내경보다 더 작아져 버리니까 당연히 에러 나죠. 자, 보시겠습니다. 자, D를 30 바꾸는 순간 바로 에러 난다. 이런 의미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변수 하나하나씩 변경해가지고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내경을 35에서, 자, 더블 클릭 10으로, 자, 바꿔주면, 이제 폭이 지금 이렇게 넓은 베어링이, 자, 또 생성된 상황인데요. 폭도 지금 다시 이제 9로 변경해보면, 이제 6200이라는 규격품의 이제 사이즈가 나온 겁니다. 파트 넘버에. 그래서 이 세 개의 값과 필렛 값을 자, 프라이머리 다시 드라이빙 하는 파라미터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게 이제 뭐냐 하면 베어링 넘버라는 걸로 자, 베어링 넘버라는 걸 만들어서 자, 이 넘버가 6200이라는 타입으로 들어오면 이 세 개의 값이 한꺼번에 이렇게 필렛 R 값과 함께 뿌려지고요. 또 베어링 넘버가 6207 되면 세 개의 드라이빙 파라미터와 R 값이 또 해당 그림처럼 뿌려져서 사이즈가 이렇게 변경될 수 있도록 자, 지금부터 프라이머리 외경과 내경 그리고 폭의 파라미터보다 더 상위에 존재하게 될 프라이머리 드라이빙 베어링 넘버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자, 이 primary driving bearing number, 베어링의 파트 넘버라고 하는 것은 스트링 타입으로 만들 겁니다. 자, 변수 형태에 있어서 스트링이라는 게 뭐냐면 문자형 변수를 의미하는데요. 자, 지금 여기에 만들어지는 숫자들이 10개가 총 6200부터 6210까지면 11개의 숫자가요. 숫자잖아요. 6200, 6201, 6202, 6203처럼. 근데 이게 숫자가 우리가 어떻게 뭐 사칙연산이나 뭐 어떤 수적으로 해서 더하기를 한다, 뭐 빼기를 한다라는 사칙연산을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이 네 자리 숫자 자체를 그냥 문자처럼 그냥 사용하기 위한 의도이기 때문에 이 변수 형태를 인테저나 리얼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스트링, 문자형 변수로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이 숫자로 입력이 되지만 이거 자체를 그냥 똑같은 그림 문자처럼 문자로 받아들이도록 자, 드라이빙 변수를 또 하나 더 만들어 보는데요. 자, fx 들어가서 아래쪽에 변수 형태를 보시는데요. 제일 위쪽에 실수형 변수, 정수형 변수 다음 스트링이라는 게 바로 문자형 변수가 됩니다. 스트링. 자, 이 스트링 타입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with single value와 또 multi values가 나오는데요. 싱글 밸류는 우리가 직접 만들고 난 다음에 값을 우리가 그 이후에 더블 클릭해서 입력을 해서 하나하나씩 수정하는 게 싱글 밸류 값입니다. 자, 멀티 밸류는 뭐냐면요. 여러 개의 값을 입력을 해서 우리가 수정하고자 할 때 더블 클릭해가 그 입력해 놨는 값을 선택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고를 수 있도록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멀티밸류 값의 형태입니다. 이미 값이 정해져 있는 거죠.
예, 그 중에서 골라라 이런 의미가 바로 멀티밸류예요. new 하시게 되면 자 값을 어떻게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력할 건지가 나옵니다. 자 그럼 자가 6200부터 시작입니다. 6200부터 6210까지 엔터. 자, 6201 엔터. 6202 6203 6204 6205 6206 6207 6208 6209 마지막 6210입니다. 그럼 6200부터 6210까지는 총 11개가 되겠죠. 순서가 잘못됐다면 선택해서 오른쪽 화살표로 이동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베어링 넘버라는 이름으로, 자, 베어링 넘버라는 이름으로 가져갑니다. 자, 이 값을 보시면 오른쪽 목록 버튼 형태로 누르면 쭉 떨어지는 00부터 10까지. 그래서 마우스로 딱 어떤 넘버를 선택하면 선택했는 그 값에 해당하는 자, 외경, 내경, 폭, 필렛 반지름까지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카티아에서 템플릿 룰을 한번 작성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룰 문장을 작성을 해 보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 파트 넘버라는 게 6200부터 6210까지 11개의 케이스가 있는데 어떤 거를 선택할지는 지금 현재는 이제 정해지진 않았는데 그죠? 만약에 우리가 6200을 선택할 수도 있고 6210 마지막 걸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이전에 드라이빙이었지만 이 4개의 값을 우리가 얼마씩 뿌려라 라는 거를 룰 문장에서 정해줄 겁니다. 자,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룰 문장 내의 값이 6202까지만 입력되다 말았는데 자, 11개의 베어링 넘버에 해당하는 값은 그 뒷페이지에 있으니까 우리가 카티아의 룰 기능에서 if 문장으로 작성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작업으로는 디자인 테이블이라는 기능으로 엑셀 프로그램과 카티아와의 데이터를 연동해서 작업을 하는 것도 자 이번 영상 시간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룰 문장 작업을 위해서 자 룰 작업을 하기 위해서 knowledge advisor workbench 들어가는 지름길은 트리에서 relation이라는 요 가지를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knowledge advisor 쪽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릴레이션 안에 있는 포뮬라 1번부터 15번까지는 멀티 선택하셔서 자, 여기서 자체 하이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 하이드는 객체 하이드고요. 릴레이션에서 하이드는 제일 밑에 안에서 또 하이드 해주시는 방법이다. 자, 오른쪽에 있는 자, 요 툴바 리액티브 피처 툴바를 끄집어냈고요. 자, 거기 if x 괄호 결과 y라는 룰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베어링 룰이라고 이름을 자 입력하고 description과 destination 목적지 위치는 relation 안에 들어갈 겁니다. 자 오케이 하면 자 룰 문장 창이 떴습니다. 자 이 룰 문장 창은 최대로 좀 키워 주시고요. 자 또 입력란을 좀 크게 키워 줍니다. 그리고 위에 아까 우리 주기란 디스크립션 안에 몇 년 몇 월 며칠 누가 만들었다라는 이 룰은 누가 만들었다 하는 항목은 룰 문장 내에서 슬래시 별표 문장 들어가고 별표 슬래시로 끝나는 거는 설명문입니다. 그래서 자 조건문을 쭉 달고 메시지 뿌리고 2중 3중 조건문을 쭉 내용을 작성하는데 그 뒤쪽이나 아래쪽에 슬래시 별표 이거는 뭐뭐뭐뭐 때문에 만든 겁니다. 설명하고 별표 슬래시를 넣어놓으면 자, 이 내용이 어떤 의미로 또 어떻게 무슨 이유로 자, 사용되어지고 만들었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문장이 바로 슬래시 별표 설명문 들어가고 별표 슬래시 내용이다. 자,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지워 놓고요. 자, 시작합니다. if 가정을 하는 거죠.
자, 베어링 넘버라고 하는 걸 스펙트리 파라미터에서 한 번만 클릭하시면, 자, 이게 글자를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입력이 돼서 들어옵니다. 절대로 룰 문장에서는 우리가 키보드를 많이 쓰면 쓸수록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요. 자, 파라미터에 있는 변수 값들이나 또는 아래쪽에 하단에 있는 뭐 아퍼레이터라든지 매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로우나 또 뭐 메저나 리스트나 이런 정보 값들을 부를 때는 항상 키인하기보다는 변수나 또는 모델링 상에 있는 변수 값의 members of all을 호출해서 쓰는 것을 자 권해드립니다. 자, 베어링 넘버가 뭐가 맞춰져야 되느냐? 이퀄을 여기는 두 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조건을 따질 때 이퀄 두 개와 이퀄 하나의 의미를 제가 설명드리면요. 이퀄 두 개는 좌변에 있는 항과 우변에 있는 항이 같아졌을 때라는 의미가 이퀄 두 개입니다. 예. 자, 하단에 잠시 아퍼레이트에 보시게 되면 이퀄 두 개라는 게 여기 있거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작거나 같거나 라는 부호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면서 작거나 같거나 하는 부호는 이렇게 안 쓰잖아, 그죠? 작거나 같거나는 같지 않다라는 뜻인데요. 이퀄에서 대각선, 사선으로 끊는 게 같지 않다라는 기호는 카티아에서는 키보드상에는 컴퓨터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짜면서 작거나 같다 서로 마주보는 이 부동어는 같지 않다라는 뜻이고, 자, 부동어 두 개를 넣는 거는 같다라는 뜻이에요. 자, 부동어 두 개가 같다라는 의미면 그럼 부동어 한 개는 뭐냐? 부동어 한 개는요. 오른쪽에 있는 변수 우변항이 좌변항으로 입력이 된다라는 뜻으로 자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변에 있는 값이 좌변에 입력된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파라미터에 보시면 d 이꼴 30이죠. 이 의미가 뭐냐 하면 30이라는 우변에 있는 값이 d에 들어간다라는 말이잖아요. 입력이 된다. 또 b 이꼴 9mm다라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9mm 값이 b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베어링 넘버 이꼴 두 개라고 했는 거는 이 베어링 넘버가 오른쪽에 6200이라는 스트링 문자가 같아질 때 라는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같아질 때.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고 스트링, 베어링 넘버라는 스트링 변수가 6200이 됐을 때, 6200이 됐을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문에서 우리가 스트링을 받을 때는 6200이 사실은 우리가 숫자로 나타나 있지만 처음에 우리가 변수 형태를 만들 때 스트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조건에서 스트링을 받을 때는 자, 앞뒤에 뭘 붙여주셔야 되느냐면 Shift 키 누르고 있으면서 엔터 좌측의 키로 자, 땡땡 두 개 찍는 거 있죠. 이거를 앞뒤로 찍어 주셔야 이 땡땡 안에 있는 변수 형태는 스트링으로 받아들입니다. 예, 이 카티아의 자, 이 스크립트 문장의 자, 내용이 바로 변수 형태에 따라서 땡땡을 찍어주는 스트링 문자가 있고 나머지는 땡땡 안 찍어주는 자,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건은 저렇게 달고 엔터 두 번에 탭키를 한번 밀었습니다. 중괄로 아시죠? 엔터키 대각선 좌측 위로 중괄로입니다. 엔터에 탭키 두 번. 자, 이렇게 칸을 제가 맞추는 이유도 우리가 if 문장을 조건을 달고 뭐 오른쪽에 결과 문장을 쭉 한 줄로 달아도 되고 아니면 칸을 안 띄우고 그냥 일렬로 쭉 붙여가지고 그냥 해도 되지만 if 문장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 카티아의 룰 문장에서 쓰다 보면요. 조건을 달고 결과 문장을 넣고 또 두 번째 조건 달고 결과 문장 넣고 세 번째 조건 달고 결과 문장 넣고 이러다 보면은 이 빠뜨린 항목들이나 잘못 입력했는 것을 찾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if 문장이 단문의 if로 내려가면 괜찮은데 이중 if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또는 3중, 4중. 저도 현업에 있을 때 한 4중 if 문까지 한번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문장이 이 본문의 if 문으로 가정이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이 칸수를 띄워 가지고
2중에 해당하는 결과, 3중에 해당하는 결과 이런 식으로 칸수를 안 맞춰주면 정말 머리가 복잡해져서 굉장히 에러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요령으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D 값이 자 얼마가 될 거냐면요. 6200일 때는 30이 되겠습니다. 30mm. 여기서 단위를 빠뜨리면 여러분들 자 에러 나겠죠. 소문자는 자 이퀄 10mm가 됩니다. 그리고 폭은 현재 자 나와 있는 9mm. 그리고 반지름 R은 현재 나와 있는 0.61. 여기도 밀리미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요게 한 문장 끝이 아니죠. 엔터 탭키 중괄호를 닫아주는 것까지가 if 조건문 한 문장의 끝이 난 거예요. 자, 한 문장이 끝이 나면 항상 여기서 뭘 해 주셔야 되느냐면요. apply를 한번 눌러 주셔야 돼요. apply. 아래쪽 하단에 적용해보는 결과를 적용해보는 apply인데요. 만약에 apply를 눌렀는데 지금 여기까지 한 문장 작성했는 게 에러 메시지가 딱 떴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 한 문장 내에서만 잘못했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apply를 안 눌러보고 10가지 경우의 수를 다 적고 난 다음에 apply 눌렀는데 에러가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문장을 적었는 걸 복사해가지고 11개를 더 추가를 했는데 에러가 나쁘면 한 군데 에러 났으면 모든 게 다 에러죠. 맞죠? 그죠? 그래서 요 조건문 한 개를 작성하시고 apply를 정의해서 에러가 없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복사한 다음에 자 숫자 값들만 수정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그 뜻입니다. 자 에러 없는 거 확인했으면 끝에서부터 if까지를 컨트롤 C 합니다. 자 이 룰 문장 작성하시면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누르면 안 되는 기능이 뭐냐면요. 컨트롤 Z입니다. 이 컨트롤 Z를 한 번이나 누르다 보면요. 이 룰 에디트 창이 닫혀버리니까 애써 여러분들이 룰 문장을 뭐 10가지 경우 뭐 20가지 경우 2중 3중 if문 막 작성하다가 중간중간에 복사해가 메모장에 붙여놓고 뭐 이렇게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현업에서는 작성하다가 내가 실수했네. 우리가 실수하면 한 번씩 컨트롤 Z 누르잖아요. 누르는 순간 룰 문장 창 닫혀버립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룰 문장 작성하실 때는 최초 한 문장 작성하고 난 다음에는 복사를 하되 절대로 컨트롤 Z는 자, 안 누른다 생각하고 작업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엔터 두 번 마지막에서 ELSE 한번 눌러주시고 한 칸 띄우고요. 컨트롤 V 누릅니다. ELSE는 여기서 else는 그 밖에라는 뜻으로 자, 6200이라고 조건을 다루는 그 밖에 6201일 때라는 의미로 else를 자, 앞에 붙이고 6201인 경우는 32, 12, 10, 32, 12, 1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장도 에러 날 게 없죠. 우리는 숫자밖에 바꾼 거 없으니까. 이제 else if라는 요 두 번째 문장까지를 또 컨트롤 C에서 자, 마지막에서 엔터 두 번 컨트롤 V. 그래서 첫 번째만 else, 두 번째부터는 그냥 else if, else if, else if, else if. 자, 620, 6210 마지막은 그냥 else로 조건 안 달아도 되는 부분이고요. 예. 6209까지가 else if로 쭉 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는 파트 넘버가 6202가 되는 부분이고요. 6202는 35, 15, 11. 35, 15, 11. 자, 다시 한 번 더 컨트롤 엔터 두 번. 자, 다시 컨트롤 V 6203. 자, 40, 17, 12. 40, 17, 13. 40, 17, 12네요. 12. 자, 12. 자, 마지막에 엔터 두 번 컨트롤 V
이제 6204가 됩니다. 자, 6204. 자, 6204는 47, 20, 14. 47, 20, 14. 자, 이거 R 값이 6204부터 바뀝니다. 0.975. 예, 975. 자, 6205는 이제, 자, R 값이 변경된, 자, 6204를 다시 복사해서, 자, 엔터 두 번, 컨트롤 V. 자, 6205 갑니다. 자, 6205는 52, 25, 15, 52, 25, 15. 자, 또 엔터 두 번, 6206 갑니다. 6206은 62, 30, 16, 62, 30, 16. 자, 엔터 두 번, 컨트롤 V. 자, 6207이죠. 자, 6207. 자, 6207은 72, 35, 17, 72, 35, 17. 자, 또 엔터 두 번. 자, 6208입니다. 80, 40, 18, 80, 40, 18. 자, 엔터 두 번, 컨트롤 V. 자, 6209. 09는 85, 45, 19. 85, 45, 19. 자, 마지막입니다. 6210이 되겠습니다. 예, 6210. 자, 6210은 else if가 아니라 그냥 else로 끝이 나도 조건 안 달아도 그 밖에니까 00부터 09까지를 조건을 쭉 잡았으니까 마지막에 딱 떨어지는 거는 조건을 안 달아도 62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else 그 밖으로 끝이 나면 되고요. 자, 결과 90, 50, 20입니다. 90, 50, 20. 자, 어플라이 한번 눌러보고, 자, 에러 날 일 없겠죠. 자, 이제 보시게 되면요. 베어링 넘버가 룰 문장에 의해서 드라이빙이 되면서 외경, 내경, 폭, R 값이다. 학사모가 씌워지면서 이제 이 값들도 드리븐 값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 상자에 학사모가 씌워진 게 졸업장, 졸업할 때 이제 우리가 쓰는 모자 그림입니다. 자, 그게 씌워지면 이제 드리븐 의미로 바뀐 거예요. 더블 클릭 두 번 하시고, 자, 6200에서 6210으로 제일 큰 걸로 이렇게 바뀌어도 한꺼번에 이렇게 사이즈가 나오면서 에러 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제일 작은 걸로 바뀌어도, 자, 날리지 레포트라는 창이 뜨지만, 자, 닫아주시면 아무 상관없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드라이빙 파라미터를 스트링으로, 자, 11가지의 6200 시리즈에, 자, 카탈로그 상에 나오는 값을 적용해서, 자, 깊은 볼 베어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다음 작업은 이제 엑셀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카티아의 이 주요 변수, 외경, 내경, 폭, 반지름을 엑셀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값을 링크글을 쓰는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습을, 자, 엑셀 프로그램과 연동을 시키려면은 이미 룰이라는 지금 카티아의 스크립트 언어를 이용해서, 자, 베어링 룰이라는 거를 이 변수를 컨트롤하고 있는데 다시 엑셀 프로그램에서 저 변수를 같이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저 변수 드라이빙 파라미터가 카티아의 룰 문장에 의해서 이미
링크가 다 이렇게 걸려가 컨트롤이 되는데 또 다른 데서 컨트롤 한다는 거는 이게 혼돈이 생기는 거죠. 네, 양쪽 팔을 당길 수가 없는 거죠. 한쪽에서만 당기면 한쪽으로 끌려갈 수 있지만 자 이쪽도 당기고 이쪽도 당기가 따라와라 따라와라 하면은 예, 혼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테이블을 적용시키려면은 룰 문장을 우리가 deactivate 지우면 또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힘들잖아요. deactivate 걸어버리면 자 요 룰 문장 안에 아래쪽 아이콘 그림에 복숭아 그림 같은 게 하나가 생기면서 자 아까 학사모가 씌워진 드라이빙 파라미터 4개가 이제 풀립니다. 자 이거를 이제 외부에서 달리 또 컨트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자인 테이블 엑셀 프로그램과 연동하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우스 포인트 자 요렇게 내려가시다 보면 fx 변수 만드는 거 오른쪽 네 번째 있습니다. 예. 그 이제 격자 무늬로 자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져 있죠. 이 디자인 테이블 작업은 이번 영상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써볼 겁니다. 첫 번째 레디오 버튼은 Create a Design Table from a pre-existing file. 이미 엑셀 파일이 있는 경우입니다. pre-existing file. 그러니까 엑셀 파일에 어떤 시험치 결과값이나 데이터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엑셀 파일을 카티아의 이 변수와 링크를 거는 방법이 첫 번째 작업이고요. 자, 두 번째 작업은 create design table with 뭘 가지고 현재 the current parameter values 현재 카티아에 있는 이 네 개의 driving parameter와 bearing number를 가지고 엑셀 프로그램의 초기 값으로 던지고 우리가 연동을 시켜가 엑셀 프로그램 창에서 값을 추가 입력해 주겠다라는 그 절차는 거죠. 지금 우리가 요거 값을 먼저 한번 써볼 겁니다. 자, 기존의 카티아 변수 값을 엑셀의 초기 값으로 던지고 내용을 추가하는 요 두 번째 라디오 버튼으로 자, 오케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카티아의 변수들 중에 사용할 변수를 어떤 걸 넘기겠느냐라고 묻습니다. 필터를 all이 아니라 이름 바꾼 rename 파라미터만 딱 맞추시면 자 여기 드라이빙 파라미터 변수들 그리고 우리가 작업하다가 이름 바꾼 파라미터들이 다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 인서티드 파라미터 오른쪽 창으로 넘기는 거 순서대로 베어링 넘버부터 한번 넘겨볼게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외경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까지 외경 내경 폭 반지름까지가 엑셀 칼럼으로 지금 여기 엑셀 칼럼 창이 보이시잖아요. 그죠? 요 순서대로 넘길 겁니다. 그럼 삽입된 변수라는 창 오른쪽 창에 있습니다. 오케이 하시면 이제 엑셀 파일 이름을 묻습니다. 어떤 이름을 할 거냐? 자, 우리는 볼, 베어링, 디자인 테이블 저는 다시 01이라고 하겠습니다. 볼 베어링 디자인 테이블 언더라인 01이라는 엑셀 파일로 자, 저장을 볼 베어링 템플릿이라는 이 파일 저장했는 그 카티아 파일의 동일한 폴더 안에 엑셀 파일이 하나 저장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저장되면서 이제 링크가 딱 걸리는 순간 이제 입력 창이 하나 뜹니다. 자, 이런 창이 자, 그러면서 라인 첫 번째 라인이 6200이라는 베어링 넘버 첫 번째 값 들어오고 그 다음에 외경, 내경, 폭과 반지름이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값이 초기 값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뭐 초기 값이 아니더라도 엑셀 창에 가서 수정해가 뭐 두 번째 줄, 네 번째 줄로 내려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입력을 하느냐? 입력은 이제 엑셀 창에서 입력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밑에 있는 에디트 테이블입니다. 한번 눌러보면 이제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저장했던 엑셀 그 베어링 볼 베어링 디자인 테이블 01이라는 파일이 뜨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머리글을 드래그해서 머리글 구분선을 더블 클릭해가 자, 그리고 가운데 정렬로 맞춰서 값을 추가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00
자, 6200. 저는 그게 이제 첫 번째 항목 값으로 지금 되어 있었는데요. 만약에 그게 6207이었다면 칸을 쭉 밑으로 내리고, 예, 아니면 지우고 다시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값을 이렇게 할게요. 자, 6201이라고 자, 입력해주고, 5를 셀을 드래그해서 핸들점이라고 하는 요 조그만 사각형을 끌면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값이 6200이고 두 번째 값이 6201이니까 그 증가 값만큼 자, 이렇게 예, 늘어납니다. 순차적으로. 그래서 6210까지 입력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 값들을 또 드래그해서 자, 요 조정값을 끌면 일단 값이 복사가 되는데요. 자, 몇 번째 값이냐면은 6204 이전 6203까지는 0.61이고 6204부터는 0.975R로 갑니다. 0.975. 자, 그럼요. 0.975를 드래그해서 그대로 가면 복사가 이제 되는 거고 나머지 값은 제가 여기서부터 드래그해서 값을 이제 6201부터 외경, 내경, 포까지 자,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32, 12, 10 32 탭키 누를 겁니다. 12 탭, 10 탭 35, 15, 11 35 탭, 15, 11 40, 17, 12 40, 17, 12 47, 20, 14 47, 20, 14 52, 25, 15 52, 15 52, 25, 15 62, 30, 16 62, 30, 16 72, 35, 17 72, 35, 17 80, 40, 18 80, 40, 18 85, 45, 19 85, 45, 19 90, 50, 20 90, 50, 20 예, 끝났습니다. 자, 요렇게 값이 입력된 거를 제가 이렇게 표도 넣고 예, 수정을 자,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자, 수정을 했다라고 하고 우리는 저장만 해주시면 자, 이제 엑셀 창에서 우리가 꾸미고 뭐 표현했는 값들 자, 저장해서 창을 엑셀 창을 그냥 닫으시면 돼요.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그러면 카티아에서 자, 엑셀에 자금했는 그 입력된 값과 카티아의 지금 이 디자인 테이블의 그 입력 값들이 자, 싱크로나이제이션. 자,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무슨 뜻이냐면요. 동일시됐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수중 발레를 우리가 예,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두 명이 동시에 예, 동시에 동기와 같이 움직인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디자인 테이블에서 뭐 다섯 번째 경우를 apply 하면 또 다섯 번째 볼 베어링이 만들어지고 제일 큰 거 apply 하면 또 제일 큰 거 베어링이 만들어지고 그렇겠죠. 자, 이 값들에 의해서 이제 카티아의 파라미터와 엑셀과 연동이 된 거예요. 자, 이 엑셀만 이렇게 카티아와 연동되는 게 아니라 메모장에서도 엑셀과 동일하게 카티아의 파라미터와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장은 그러면 엑셀하고는 어떻게 연동이 되느냐. 메모장은 칸수가 없기 때문에 칼럼 단위로 탭키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줄은 엔터키 쳐서 다음 줄로 내리면 되고 예, 스페이스를 밀면 안 되고요. 그냥 탭키와 엔터키로만 예, 줄과 행을 나눠주시면 자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 duplicate data in CATIA 모델이라는 요 체크 버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엑셀 파일을 저장했고 카티아 파일도 동일한 폴더에 저장을 하는데 혹 여러분들이 카티아 작업하는 폴더 안에 엑셀 파일이 뭐지?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엑셀 파일이 디자인 테이블과 연동된 파일인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파일에 왜 엑셀 파일이 난데없이 카티아 설계 파일이 있지 하고 엑셀 파일을 지워버리면 이 디자인 테이블에 여기 입력되어 있는 값들이 다 지워져 버립니다. 그러면 엑셀 파일을 잃어버려도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값들을 살리고 싶으면 듀플리케이트 카티아 모델 파일에 이 값들을 중복되도록 복사되도록 자 요걸 체크하는 게 디폴트가 되겠습니다. 요걸 체크해 버리시게 되면요 요 디자인 테이블에 요 그림에요 지금 어플라이 누르게 되면 초록색 다이아몬드가 생성될 겁니다. 자 하나 경우 적용해서 어플라이 해보면 자 바로 지금 다이아몬드가 하나 생겼죠. 초록색 모양 좌측 하단에. 그래서 항상 여기 버튼을 자 체크하는 게 기본 옵션이다 보시고 만약에 추가로 또 엑셀 파일을 지금 이 값을 수정한다 내지 추가로 하고 싶다면 밑에 또 에디트 테이블 누르셔가지고 엑셀 창을 호출해서 추가를 한다든지 기존의 값을 수정한다든지 자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케이 자 했으면 디자인 테이블이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파일의 결과값을 받아놓은 게 있고 그 값을 카티아의 이 변수들하고 이제 링크 거는 방법. 아까 우리 디자인 테이블 만들 때 최초 창에 레디오 버튼이 두 개가 있었죠. 엑셀 결과값하고 카티아 변수와 링크 거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는 현재 카티아 변수를 갖고 디자인 테이블로 첫 번째 칼럼 값으로 로우 값으로 넘기는 게 있었는데 자 그거는 요 디자인 테이블을요 만들어져 있는 거를 똑같이 디액티베이트 시켜서 기절시켜 버리면 다시 변수가 풀리죠. 자 그러면 이미 우리가 엑셀 파일 저장해 놨는 게 카티아 pkt 베어링 템플릿 안에 요 엑셀 파일 있죠. 그 중에 아까 저장해 놨는 볼 베어링 디자인 테이블 01이라는 자, 요 파일이 시험치 데이터나 자, 외부에서 파일을 받은 건데 라고 가정하고 이미 만들어 저장해 놨으니까 요거를 지금 이 카티아 프로그램에 요 변수들하고 링크 거는 거 이제 한번 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안에 디자인 테이블 들어가셔가 첫 번째 레디오 버튼이죠. Create Design Table from existing file. Free existing file이죠. 이미 엑셀 파일이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알았다. 오케이 해주시면 어떤 엑셀 파일이냐 묻죠. 우리 아까 저장했는 첫 번째 걸 더블 클릭하면 처음에 이 창 뜰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Do you want to automatically associate column of the design table and parameter of model that have the same name? That have the same name입니다. 뭔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 이름을 똑같이 이렇게 입력해 놨는 값과 엑셀 프로그램에도 이름을 똑같이 해놨다면 그 이름을 바로 링크를 카티아가 걸어버릴 거가 이런 의미예요. 이름이 똑같으면 바로 다이렉트로 링크를 걸어서 그냥 바로 만들어 버릴 거냐. 자, 그거보다는 뭐 예스 해도 지금은 예스 하면 다 링크가 바로 걸려버립니다. 하지만 이름이 다르더라도 내가 변수의 카티아의 변수에는 요 이름이 엑셀 파일에는 변수 이름을 다르게 입력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짝을 지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만들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해주시고 자, 요 창에서 이제 association이라는 거 가는 거죠. association이 바로 관계라는 의미인데 association 하시면 칼럼이라는 요 창은 엑셀의 칼럼 창이고요. 파라메터라는 것은 카티아의 이 변수 값인데 필터를 rename이라만 해주시면 카티아에서 우리 이름 바꾼 변수들만 여기 나타나게 되니까 카티아의 파라메터와 여기에 엑셀의 칼럼의 이름을 자 베어링 넘버하고 엑셀의 베어링 넘버하고 이렇게 associate 관련을 지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파라메터와 엑셀의 칼럼이 이름이 이렇게 링크가 됐다. 이름이 달라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도하에 링크를 짝을 지어주면 오른쪽 창으로 association between 카티아 and excel과 관련되어진 것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DD, BB 지금은 다 그대로 순서가 다 맞죠? 그대로 똑같이 연결시켜 주시면
관련된 변수들의 리네임, 이름도 바꾸는 것도 있고요. 또 위아래 순서 바꾸는 것도 있고, 자, 그렇습니다. 여기도 duplicate 데이터인 카티아 모델을 입력하는 게 우선 작업이 되겠죠. apply, OK를 누르시면 바로 링크가 된 거고, 여기서 또 edit 테이블 누르면, 자, 우리가 저장해놓은 엑셀 파일이 호출되면서, 자, 여기 수정해 볼까요? 여기 11이라고 예를 들면 160, 22, 1.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로 또 저장한 거를, 자, 엑셀창 닫으면 또 synchronize 동일시됐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 떴죠? 동일시됐다. yes. 이 창은 닫아주시고, 자, configuration이라는데, 자, 여기 12번째 항목이 이렇게 들어왔다. 오케이 해주시면, 자, 나오죠. 자, 그러면 12번째 항목을 적용하고 싶으면 더블 클릭 2번 하시고, 자, 12번째 항목을 오케이 하시면, 자, 이렇게 베어링의 템플릿이, 자, 적용이 돼서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PKT 영상 첫 시간인데, 여러분들 잘 만드는 방법 기억하셔가지고 카티아적으로는 가장 높은 작업 레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템플릿, PKT 우리 만드는 작업들 여러 예제를 다뤄보면서 카티아 스킬을 한번 업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